자,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한미 정상회담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한일, 한중, 한미일 정상회담 이번 주에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치부 김남성 기자와 정상회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과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당장 이제 중국을 만나야 돼요. 중국은 사드에 대해서 반발을 계속해왔잖아요. 한중 정상회담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기간 동안 사드 배치는 번복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예.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불편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인데요. 그렇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문 대통령의 방미 기간은 지난 28일에 네. 이해찬 의원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중국은 다시 전한 걸로 알려지는데요. 예. 중국 관영 매체도 얼마 전에 사드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한중 관계는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 후에 중국의 입장이 나온 건 아직 없죠? 네, 맞습니다. 일단 방미 중에는 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오늘 들어오지만 예. 한미 양국을 자극하는 반응은 내지 않겠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문 대통령도 이번 특파원 간담회에서 중국과는 협의가 별개로 남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걱정도 이제 아베 총리와의 이제 정상회담도 걱정인데 이제 위안부 합의 또 재협상 문제도 있고 또 소녀상 문제도 있어요. 이건 네.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예, 7일 열릴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벌써 여론전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일본의 이제 통신사를 이용해가지고 일본 언론이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의 위안부 재협상 요구를 거부할 것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어허. 즉 위안부 소녀상 철거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요구할 거라고 했는데요. 예. 지금 우리 입장에서도 결코 물러서기 힘든 상황이라서 예. 우리 이익은 관철을 하고 그러면서 갈등은 줄여야 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한미일 정상회담도 한중일 정상회담도 있을 텐데 일본이 대북의 정책을 아주 강경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네.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화와 이렇게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대북 압박 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는데요. 그렇죠. 예, 여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 문 대통령은 하지만 제재와 대화 병행 전략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요. 어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서 어느 정도 온도차를 해소했다라고 예. 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한미일 회담에서 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 경우에는 예. 어떤 갈등과 입장차가 공개적으로 노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어허.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일본이라는 두 외교축, 주요 예. 외교축을 상대로 해서 대화 제재 병행 2단계 접근법을 설득해야 되는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회담이 이제 남았다 이렇게 네, 봐야 줄줄이 되겠군요.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남성 차장이었습니다.